평택 이남은 쳐다보지 말라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 쳐다보지 말라던 그 동네에서 1년 새 집값이 2억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TV의 이현정입니다. 자, 이번 주 부동산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갭투자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평택 이남은 쳐다보지 말라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 쳐다보지 말라던 그 동네에서 1년 새 집값이 2억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자, 평택, 오산, 안성 등 경기 남부권 집값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들 지역은 서울과 거리가 멀어서 수도권이지만 지방처럼 여겨좋은 지역들이에요. 가격 상승을 기대하지 않는 지역이었는데요. 최근에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인구 18만에 불과한 데다가 이렇다 할 광역철도망도 없었는데 몇 달 새 1, 2억씩 가격이 오른 단지들이 많습니다. 공도읍에 있는 우미 린더 퍼스트 전용 7사제곱은요. 이달에 4억 3천만 원으로 손바뀜이 됐습니다. 지난해 5월 달만 해도 2억 원 초반대에 거래가 되던 아파트였거든요. 1년 넘는 새에 2배가 넘게 가격이 뛰었습니다. 인근의 금호 어울림 2차 2단지는요. 전용 102제곱 역시 실거래가가 작년 말에 2억 3,300에서 지난달에는 3억 4,900으로 상승했습니다. 평택도 마찬가지인데요. 평택 용의동의 3년차 신축 아파트 비전 레이크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전용 84제곱이 올 초만 해도 5억 원 초반대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7억 4,500에서 7억 9,500까지도 시세가 형성됐습니다. 이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은요, 집주인들이 하루 걸러서 호가를 높이고 있다면서 수원이나 동탄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평택으로 이동해 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근의 오산 같은 경우에는요, 원동의 우남청구 전용 8사제곱짜리가 최근 3개월 새에 1억 원이 올랐습니다. 4억 원에서 4억 3천대 실거래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남역이 들어서는 향남읍사정도 마찬가지인데요. 10년차 전용 8사제곱짜리 올 상반기만 해도 3억대 초반에서 중반까지면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4억 2천에서 4억 3천 정도는 줘야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던 경기 외곽 지역 위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요. 이 상승세는 수도권 끝자락에서 더 가파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서울 타 지역에서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 지역이 좀 저렴했기 때문이죠. 저렴한 거 외에도 다른 호재를 찾는다면 교통 호재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6월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내륙선이 들어서는 안성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이 지나는 동탄 신도시와 10분 생활권이 됩니다. 오산시와 평택시에서도 GTX C 노선에 대한 연장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또한 시세 차익을 노린 갭투자 수요도 여전히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요. 특히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되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지인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아직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공시가 1억 이하의 매물들이 많거든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안성 공도읍에 있는 주운 청솔 같은 경우에 지난달부터 이달 16일까지 무려 총 85건의 손바뀜이 이루어졌어요. 전용 39제곱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7천만 원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이달 11일 100% 가까이 오른 1억 3,450만 원으로 팔렸습니다.
이 경기 남부만 이런 게 아니고요. 경기 북부 지역도 지금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동두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올해 상반기 35% 정도 상승했습니다. 동두천 송내동에 있는 송내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용 8사제곱 올해 1월 달에 1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지만 7월 달에는 3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68% 이상 상승을 한 거죠. 또 그 외에 동두천 외에 이천, 여주, 포천, 양평 등 경기도 비규제 아파트 거래 건수도 7,707건이 이루어져서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이제 경기도 것만 그러냐? 또 그것도 아닌데요. 강원도 원주에서도 외지인들이 아파트를 적극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단계동에 위치한 세경 3차 아파트 420가구밖에 안 되는 소단지인데요. 이 전체 가구의 10%에 달하는 41건이 이달 1월부터 20일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전용 59짜리 매매가가 9,800만 원인데 전세가 8천 정도거든요. 그래서 1,800만 있으면 갭 투자로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간 아파트고요. 전체 가구에 올해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177건이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역시 이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수요라고 보고 있는데요. 공시가 1억 원 미만 물건들은 취득세 중과를 배제받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소액 투자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여유 자금으로 1억 원 미만의 물건 10개를 1,000만 원씩 하면 10건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매도를 해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죠. 물론 세금을 다 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가 많고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강원도도 지금 많이 인기가 있고요. 특히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있어서 외지인들의 갭 투자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임차인 구하기 쉽고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좋기 때문이죠. 반면에 해당 지역에서 오래 사시는 실수요자 분들은 집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그래요.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은 과거 가격에 생각이 묶여 있기 때문에 집 사기를 망설여지게 됩니다. 과연 내가 집을 지금이라도 사야 할지 아니면 좀 더 버텨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요, 내가 사는 지역만 보시지 마시고 조금 넓게 보셔야 돼요. 다른 지역들도 다 오르는데 우리 집만 아직 안 올랐다면 지금이라도 매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동네도 같이 오르는지 우리 동네만 이런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출에 대한 대출 제한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장에서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금으로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잡겠다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대출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농협에서는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계부동산 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어요. 또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아파트 집단대출도 신규 접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게 연간 6%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억제하라라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우리은행도 20일부터 전세자금 신규 취급을 대폭 제한했고요. 제일은행도 담보대출 중 일부 상품에 대한 신규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카카오뱅크도요,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어요. 당장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를 구해야 하는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는데요. 특히 이사를 계획했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매수자와 계약을 체결했고 새로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게 되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청원도 들어왔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리스크와 기회를 판단해서 자금을 운용할 자유가 있다. 무리하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그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숙고한 조치여야 한다며 대출 조이기에 나선 금융당국을 비판했습니다. 자, 이렇게 군사적 작전을 하던 대출을 막아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일반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대출 규제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어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1등급 1년 신용대출 금리가 지난 19일 기준 연 2.96에서 4.0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월과 비교하면 하단에서 0.97%포인트나 높아진 건데요. 약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대출 금리 상승은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우대 금리를 축소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가계대출을 더욱 옥죄면서 은행들은 앞으로도 우대 금리를 줄이고 가상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고 앞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소비자들은 더 높아진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합니다. 한은이 오는 26일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며 이에 따르는 지표금리가 같이 높아지게 되죠. 은행의 대출 금리 상승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 중이고 또 급증한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있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여전히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금 소식입니다.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하면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이 11억으로 상향이 됐다는 것은 공시가격 9억에서 기존 9억에서 11억 사이에 보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올해 기준으로 18만 3천 명에게 부과될 예정이었던 종부세 대상자는 8만 9천 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자, 공제 금액이 높아지면서 서울 중구의 25평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가 10만 원대였는데 0원으로, 같은 구의 35평 아파트는 20만 원으로, 송파구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의 종부세가 각각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 물건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또 부부가 각자가 보유하는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 6억씩 총 12억 원을 공제하는 부부 공동 명의 같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반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고 여기에 집값 상승까지 더해지면 종부세 부담은 여전히 더 커질 전망이기에 공제 기준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뭐 어쨌든 좀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있네요. 종부세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 시기는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이 될 거고요. 일단 시끄럽던 종부세 논란은 이렇게 일단락지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이요. 중개보수 개편 이안이 확정되면서 10억 매매 시 900만 원이던 중개보수가 5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중개보수 부담이 절반가량 낮아지게 되는데요. 시장에서 오히려 더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내세우는 업체들이 있네요. 이분들은 복비를 더 낮출 계획이라고 해요.
자,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 중개 수수료 집 내놓을 때 0원, 집 구할 때 현행요율의 절반이라는 영업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요, 높은 중개 수수료의 근본 원인은 오프라인 기반의 부동산 사무실이라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중개를 온라인 중심으로 바꿔주면 중개사의 비용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또 온라인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우대빵 중개 법안은요,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모두 상환요율의 절반을 적용해서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우대빵 중개법인의 대표 우동윤 대표는 중개 경험이 없는 초보 공인중개사들은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대단지 아파트 상가 사모임 회원권을 산 뒤 영업 부진으로 큰 피해를 겪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런 모임은 기득권을 형성하고 담합을 초래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독보적각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뭐 이런 거 아주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쩌면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중개 플랫폼의 업체들을 더욱 드러내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바로 가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넓은 지역들은 나오지 않아서 조금 더 이 부동산과 테크놀로지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서비스가 더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 주 부동산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